비변을 할 때의 시간 1초를 드리는 게 아까웠어요. 얘가 제공하는 모든 기능을 내가 쪽쪽 빨아먹어 버릴 거야. 그런 마인드로 요거를 고르게 됐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는 동탄이에요. 그리고 지금 날씨는 완벽하잖아요. 그렇죠? 자덕님을 이렇게 완벽한 날 만났거든요. 저는 동탄에서 살고 있는 이름은 최대. 영어 이름은 라이언이라고 하면 좋습니다. 실례가 안 된다면 어떤 일 하고 계신지 여쭤봐도 되나요? 자동차 회사에서 일하고 있고요. 엔진 성능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어제 이제 제주도에 갔다 오셨다고. 3박 4일. 종주는 아니죠. 근데 이제 자전거 되게 좋아하시는 것 같은데 타신 지가 오래되셨나 봐요. 4년 됐네요. 4년 2개월? 어떻게 타게 되신 거예요? 4년 전에? 6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야 가봅시다. 돼요. 78kg 그랬었어요. 키가 171인데 그래서 걷기를 시작했어요. 그래서 토요일마다 되게 하루 평균 40km씩을 걸었어요. 그랬는데 살이 안 빠져요. 오모모모라고 하는 유튜브의 동영상을 봤어요. 그거 보면서 아 뱃살을 좀 빼야 되는데 그때 당시에 키로수는 82kg였어요. 아 이래서는 안 되겠다 해가지고 자전거를 타기 시작했어요. 타보니까 제 성향에 맞아요. 시시각각 이렇게 환경의 변화가 있어야 되고 그 5월에 이렇게 즐기자고 하는 그거하고 저하고 맞았어요. 4년 동안 얼마나 빼셨어요? 그 키로수는? 4개월 채 안 되기 전에 68kg까지 만들어냈어요. 키로수는 거의 150kg예요. 초보가 그렇게 하니까 살이 쪽쪽 빠지죠. 평소에는 좀 장거리 위주로 많이 다니시나요, 지금은? 그렇습니다. 어때요? 100km는 마실이죠. 반바지 입고 갔다 오는 거죠. 그란폰도나 이런 것도 많이 가세요? 초보 때 그란폰도를 하게 된 이유는 저거를 해야지 제가 생각하는 수준까지 빨리 올라갈 수 있겠다 싶어가지고 국토정도 그랜드 슬램은 빨리빨리 끝내야 되니까 겨울 시즌을 빼고 시작한 지 8개월 만에 그걸 다 끝내버렸어요. 매주 강 하나씩을 끝내는 거죠. 어느 수준까지 해야지 즐길 수 있겠다 싶어서 선택을 한 게 우리나라 대표의 홍천 그란폰도 코스를 선택을 했어요. 컷인 완주 기록이 6시간 58분. 낙담을 엄청 했죠. 그 다음에 일주일 동안 실내 자전거로 훈련하고 자전거는 무게다 해서 물통도 뭐 2개씩 꽂고 그렇게 갔었는데 다 두고 가는 거죠. 4주차에 5시간 52분에 클리어했어요. 심장이 밖으로 튀어나오는 듯한 그 고통을 막 참아나가면서 금년 5월에 설악 그란폰도를 컷인 완주했죠. 4월 달에 초에 가서 혼자 홀로 답사를 했죠. 시간 재면서. 그럼 그란폰도는 몇 개나 나가보셨어요? 제가 메달 받은 게 11개? 그 정도 되고 유명한 코스들은 거의 다 해봤죠. 굳이 그렇게 안 해도 되겠다 싶은 것들은 이제 혼자 가는 거죠. 또 지금 이제 목표하시는 게 있으세요? 하고 있는 거는 백두대간 종주를 시작을 했어요. 짬짬이. 그게 이제 제가 정한 스테이지 1. 그 코스가 있으면 자기가 스테이지 몇으로 구간을 잘라서 토요일마다 갈 수밖에 없고 점프를 해야 되니까요. 다음 주에 이제 스테이지 4를 하죠. 날이 추워지기 전에 어려운 데를 130km에 효과가 3060이니까 그럼 어떻게 타시는 거예요, 그러면? 매 주말마다 타고 투어가 필요한 경우에는 그 휴가를 쓴다든지 하는 방법 등으로 밀려갔죠. 겨울은 대개 한 12월 20일 정도까지 타고 시즌1은 한 2월 초에 시작합니다. 눈이 와도 타시나 봐요, 비가 와도. 아 그거는 위험한 데서는 절대 안 탑니다. 악천후를 만나면 그건 이겨내야죠. 사전에 이제 외워두고 있어야죠. 그게 없으면 위험하죠. 가기 전에 유튜브라든지 여러 가지 정보를 틈나는 대로 읽어보고 이미지 트레이닝을 하는 거죠. 제가 가는 코스는 GPX를 약 20m 단위로 로드뷰로 반드시 확인을 합니다. 위험한 곳, 그렇지 않은 곳 회피하려고 하죠. 가야 되는 곳에 전방 몇 미터에는 뭐가 있겠구나라는 걸 대충 예측하고 가요. 그렇게 한 것과 그렇지 않은 라이딩의 퀄리티는 완전 틀립니다. 대망의 목표가 있죠. 2025년 5월 달에서 6월 달까지 투르드 프랑스 완주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 인터뷰를 하게 된 계기입니다. 혼자 가기에는 벅차요. 사람을 모으려고 하는데 모으기가 이렇게 쉽지가 않고 기재 트러블이 생겼을 때 절 도와줄 사람을 못 찾겠더라고요. 아 혼자 한다. 다만 연락이라도 줄 수 있으면 그 나비 효과 때문에 인터뷰를 한번 신청을 해봤는데 당첨이 됐네요. 그럼 혹시 하실 분들이 있으면 같이도 해보실 계획이 있으신 건가요? 있으면 이제 얘기를 해봐야죠. 왜냐면 3,800km에 효과가 52,000m입니다. 꼭 투르드 프랑스를 가지 않는다 하더라도 국내에서 만날 수도 있는 거고. 관심 있으신 분들이 또 이렇게 그렇죠. 얘기가 되면 좋겠네요, 또. 그러면 이제 그 뚜르드 프랑스는 제가 알기로 이제 자전거 세계에서는 꽤나 큰 엄청 실력 있는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전 세계적으로 하는 프랑스에서 열리는 그렇죠, 대회라고 그렇죠, 알고 그렇죠, 있는데 그렇죠. 그게 목표로 하신 이유가 있으실까요? 그 난이도 그것 때문에 목표로 한 건 아니에요. 후어링을 할 때 제가 크게 사는 가치는 자연을 즐기는 거예요. 제 투르드 프랑스를 결정하게 된 계기가 되는 건데 금년 12월 말이 정년 퇴임이에요.
내년에 시간이 남거든요. 프랑스가 참 그 경치가 너무 멋있거든요. 산에서부터 평야에서부터 포도밭에서부터 바닷가로부터 힘들겠지만 경험할 수 있다는 것, 좋아하는 자전거하고 같이 갈 수 있으면 문제없이 완주할 수 있다면 행복하겠다, 뭐 그런 생각으로. 뚜르드 프랑스라는 그 대회를 나가시는 건 아니죠, 사이클 선수로서. 그렇죠. 그냥 그 코스를 그렇죠. 한번 천천히 그냥 경치를 그렇습니다. 누리면서 가보고 싶으시죠. 그렇습니다. 38박 40일입니다. 38박 40일로 잡은 이유는 뭐예요? 2개 코스하고 하루 쉬고 2개 코스하고 하루 쉬고, 그 선수들처럼 서포트 해주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중간에 계속 휴식 시간을 줬어요. 자전거를 타면서 하루에 290km 이틀간의 연속 타본 적이 있는데 전혀 문제가 없었어요. 평속 25에서 28km를 꾸준히 유지하면서 배가 고프기 전에 보급을 하면 그게 유지가 가능하다는 걸 알았어요. 어떤 준비를 하고 계세요, 그럼 지금은? 일단 코스를 계속 구간별로 보고 있습니다. 제가 클리어할 수 있는 코스인지, GPX 경로 분석을 하는 거에 띄워놓고 투어링 하듯이 그걸 봐요. 벨지움 도로 같은 데는 있는지 없는지. 자전거를 그 오래 가면 프레임이 깨지면 저거 다시 집사람은 안 사줘요. 아니요, 또 몰라요. 안 돼. 그런 걸 피하려면 어느 경로를 해야 되느냐, 할 수 있는지 여부를 지금 보고 있어요. 이거 공부 되게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제 능력에 걸맞는 계획을 결정을 해야죠. 그 과정이 재밌어요. 밤에 잠이 안 와요. 정년 퇴직하는 사람들이 재취업을 하게 되면 못 가잖아요. 못 가더라도 그렇게 섭섭하지는 않다 이거죠. 왜냐면 그 과정에 진심을 다해서 계획했고 꿈꾸고 있고 그림을 그려보는 것도 즐거우니까. 그러면 이제 저 장거리를 많이 뛴 자전거 궁금해요. 뚜르드 프랑스를 뭘 타고 가시려고 하시나? 저거 타고 가실 거잖아요. 그렇죠. 소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떤 브랜드의 어떤 모델인가요? 스페셜라이즈드 타막 SL7. 이 모델을 사신 이유도 궁금해요. 장거리를 위해서인지 아니면 본인만의 어떤 기준이 있으신지. 허망한 대답이 될 것 같은데요. 대중들의 인지도가 높을 뿐만 아니라 저한테 시간을 아껴주는 거였어요. 기변을 할 때의 시간 1초를 드리는 게 아까웠어요. 하기 이전에 바로 아래 단계를 3개월을 고민하는 저를 이렇게 딱 보니까 한심하더라고요. 마침 집사람이 사준다고 하니까 후회하지 않겠어? 그 한마디에 바로 이거를 하고, 이거는 이제 나의 마지막 자전거다라고 생각하고 얘가 제공하는 모든 기능을 내가 쪽쪽 빨아먹어 버릴 거야. 그런 마인드로 요거를 고르게 됐습니다. 에스워스인 이유가 있어요? 좋다고 하니까. 이걸 사면 다른 건 생각이 안 날 것 같고, 뭐 좋은 거 많잖아요. 얼마나 타셨어요? 작년 7월 5일 날 샀으니까요. 1년 3개월 탔네요. 백두대간 설악 그란폰도 클리어 해줬고, 캄파놀로 춘천 그란폰도 클리어 해줬고, 사막 SL7 갖춰진 그 사양 쭉 보고 리스트 해가지고 깨알 같은 홍보가 될지 모르겠지만 내가 사랑하는 스페셜라이즈드 동탄점 거기 가서 그 사양표를 쭉 적고 이거를 사고 싶습니다라고 딱 하니까 바로 저기에 있습니다. 이게 딱 보인 거예요. 1,000만 원에서부터 2,000만 원까지 사이 되는 모든 로드 자전거의 사양표는 엑셀에다가 쭉 정리를 했죠. 안 되는 것들은 XXX 이렇게 하고 나니까 스페셜라이즈드 제품들이 제일 많이 남았었어요. 상상도 안 하고 있었는데 집사람이 후회 안 하겠냐라는 말에 지우지 않고 계속 놔둔 거 후회하지. 장거리를 엄청 다니신 거 치고 어제 사온 거 같은 거예요. 이 상태를 그대로 너무 유지해요. 반짝반짝거려. 집으로 돌아오면 제일 먼저 하는 일이 제가 뭐냐면 타이어를 물티슈로 딱 닦습니다. 정비는 그럼 직접 하세요? 정비는 저는 무조건 시간을 돈 주고 삽니다. 정비 전문가한테 맡깁니다. 자전거는 무엇이다? 자전거란 기회. 내연기관 엔진 전문가로서 커왔는데 그쪽 세계의 사람밖에 몰라. 동호회를 하면 제가 경험하지 못한 세계로 저를 안내해 주는데 상당히 다양한 사람들과 생각들을 접하게 되죠. 뚜르드 프랑스 같은 것도 꿈꾸게 되고, 그게 저한테 어떤 다른 세계로 인도할지 몰라요. 다만 저는 꿈꾸는 게 긍정의 나비 효과가 돌아올 수 있으리라고 하는 기대감? 그럼 이제 오늘 인터뷰 하셨는데 어떠셨는지 궁금해요. 사람 만나는 걸 이렇게 두려워하는 사람이 아니라서 떨림은 없었는데 너무 자연스럽게 얘기할 수 있어서 편안했고요. 인터뷰 하는 과정에 그 자덕녀님도 나이스했지만 그 촬영 감독님도 나이스했고요.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해주시고 싶은 말씀이 있으실까요? 열심히 재밌게, 그리고 지나치게 차별적 또는 경쟁적으로 자전거를 안 탔으면 좋겠다. 저는 자린이라는 말을 무지무지하게 싫어합니다. 차별적 용어거든요. 그리고 자기만의 기준으로 본인이 즐길 수 있는 방법으로 타는 게 제일 그렇죠. 좋은 것 같아요. 어울려가는 세상이니까. 또 그걸 이렇게 몸소 보여주시고 계신 것 같아서